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나눔의 집 운영자로부터 막말을 들었다는 증언을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했느냐고. 그리고 돈을 안 줬어? 안 줬단 막말 당사자는 개인 소송 비용을 후원금에서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천 돌잔치 관련 확진자가 하루에만 6명 추가되면서 9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인천 학원과 노래방, 주점을 통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기자회견 29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지난 1일 이후 다시 21일째 잠적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외곽인 강동군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전용 기차와 말들도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위안부 피해자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 의혹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홀대와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요. 저희 채널A는 이곳에서 생활 중인 이옥선 할머니가 나눔의 집 운영자에게서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막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하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는 말로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운영자는 부인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장구장단에 맞춰 소리 한 자락을 꺼냅니다. 단단한 목청으로 창구 타령을 풀어냅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서 생활 중인 이옥선 할머니는 지난 1월 나눔의 집 직원에게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눔의 집에 들어온 뒤 장터에 가서 노래 공연을 하자 시민들이 돈을 모아줬는데 당시 동행한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받아선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나를 좀 줘야지.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했는지 제가 뭐라 그랬다고, 할머니?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했느냐고. 그리고 돈을 안 줬어? 안 줬단 괘씸하다는 말 외에 달리 심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야지. 생각할수록 괘씸해야지. 안신권 소장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막말을 왜 제가. 위안부가 왜 돈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 2001년 할머니 9분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대신 후원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10만 원 지급은 지난 2009년 중단됐습니다. 어제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경기도는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나눔의 집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금을 끌어다 쓴 데 대해 나눔의 집 직원들은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계좌로 나눔의 집 법인에서 현금을 이체한 건 지난 2018년 1월과 2019년 11월. 한 번에 330만 원씩 총 66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 법무법인은 당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안 소장의 변호를 맡은 회사였습니다. 이 두 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330만 원, 340만 원, 66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죠. 그런데 나눔의 집에서 작성된 지출 결의서를 보면 이체된 돈의 자금 원천이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소장은 나눔의 집에서 그림 치료를 맡았던 김모 씨가 할머니들의 그림과 치료 사례를 모아 2012년 펴낸 책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양심을 잃었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소장 개인의 소송 비용을 법인 후원금에서 지출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의 형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후원금과 같은 법인의 자금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할머니 관련 그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럼 문제 없다는 뜻이세요?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안 소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나눔의 집에서 일제의 만행을 방문객들에게 알려온 일본인 직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직원,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며 월급을 아껴 기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이 이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수차례 받았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나눔의 집에서 역사해설가로 활동을 했던 일본인 여성 A씨. 나눔의 집에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며 받은 급여 일부를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후원금으로 그냥 받는 걸로 하지요 라고 하니까 저는 후원금으로 되는 거구나라고 했었죠. 그런데 기부 의사를 들은 김모 당시 나눔의 집 사무국장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저요 농협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할머니 위에 나눔의 집 위해서 잘 이렇게 이용해 주시는 걸로 믿고 있어요. A씨는 매달 50만 원 정도를 수년에 걸쳐 김 전 사무국장의 개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에 근무하는 다른 일본인 직원은 법인 후원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점에 개인적 유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무국장 횡령 문제라는 게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간 A씨는 김 전 사무국장 책상에서 1,200만 원에 이르는 외화와 원화 지폐가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면 속상하죠. 일본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께 미안하다는 단어 한 가지로 그냥 끝내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채널A는 김 전 사무국장의 해명을 들으러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대표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이어갑니다. 경기도 안성 쉼터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아닌 펜션처럼 쓰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죠. 그런데 이 쉼터를 짓기 전 기금 마련을 위해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이곳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목욕탕도 병원도 모셔가겠다고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마련 기금을 받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쉼터에서의 건강관리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적혀 있습니다. 쉼터에 계신 할머니들을 인근 병원과 보건소에 모셔가고 매주 한 번 목욕탕에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쉼터 필요성을 언급한 내용도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A 할머니는 수요 집회를 마치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는데 어디가 집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B 할머니는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열악한 집에서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통해 정대협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지정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경기 안성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거주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관리감독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쉼터가 안성에 위치해 생존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활용률이 낮다면서 프로그램 실적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안성 쉼터에 대해 사업평가에서 C등급을 줬고 2년간 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할머니들은 걸어다니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차로 모시기도 했고요. 윤 당선자는 계획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회계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 원로들은 지난 수요 집회에서 12명 명의로 이렇게 정의연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올린 원로 중 입장문을 내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원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의연에서도 회계 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제 수요 집회에선 회계 부정 의혹을 부인하고 윤미향 당선자를 두둔하는 내용의 입장문이 낭독됐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원로 12명 이름으로 발표된 겁니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일부 원로들은 입장문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정대협 초대 대표를 지낸 윤종옥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문이 나온지도 몰랐다.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입장문 발표를 주도한 다른 정대협 원로는 윤 교수와 직접 통화하며 성명서 내용을 설명했고 동의를 받은 뒤 이름을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채널A는 윤 교수와 직접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원로들은 입장문 내용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대협 간부를 지낸 한 원로 인사는 매일 이어지는 언론 보도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대협이 해온 운동과 윤미향 개인 의혹은 다른 문제라면서도 그동안 정대협 활동이 훼손되는 게 안타까워 이름을 올린 원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19 뉴스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신천지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방역을 방해하고 이만희 회장이 횡령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정현우 기자, 수색이 길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9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1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곳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를 비롯해 가평 평화의 궁전, 또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의 신천지 주요 시설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자택과 신천지 간부들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총회장과 신천지를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200명을 넘었는데요. 검찰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모임 장소를 숨기는 방법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의 횡령 혐의도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요. 이 총회장 측이 헌금을 빼돌려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이 총회장의 소환 조사 역시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검찰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신천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차례의 행정조사를 통해 이미 방역당국과 자치단체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부천 돌잔치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살 아이와 부모에 이어 돌잔치에 갔던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곳 뷔페에서 열렸던 돌잔치를 다녀간 이들 중 오늘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돌잔치를 한 1살 배기 아이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하객 4명입니다. 어젠 아이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동전노래방을 방문했던 택시기사가 주말 돌잔치 사진사로 일하다 전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동전노래방은 확진된 인천 학원 강사의 수강생이 다녀간 곳입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9일과 17일에도 이곳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다른 그 돌잔치 사진 기사가 촬영을 했던 돌잔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사 부업을 했던 택시기사는 고양시에서도 돌잔치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39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돌잔치 관련 확진자들은 성남, 고양 등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 지역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확진자가 김포, 군포, 남양주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연휴 이후 발생한 환자 중 20대가 43%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청년층의 건강을 위해 청년층 문화도 생활 속 방역과 조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20대 젊은 층의 유흥시설 방문이나 모임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와는 다른 바이러스 유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력이 더 높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이된 유형이나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A형, 이후 중국 전역과 아시아로 전파된 B형, B형이 싱가포르를 거쳐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된 C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집단 감염 그룹마다 바이러스 유형이 달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51건의 검체를 조사했더니 초기 해외 입국자와 우한 교민에게서는 A형이 발견됐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는 주로 B형, 미국 유럽발 해외 유입자와 이태원 클럽, 경북 예천 확진자에게서는 C형이 발견된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보다는 해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 입국하신 그런 입국자로 인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형에 따라 전파력 차이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특정 유전자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아 백신 효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막에 있는 성분들이 항원형으로 결정이 되는데 각 형마다 백신의 효과가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선 바이러스 변이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문을 더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고 수령한 가구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2조 원이 넘는 돈을 지역 상권에서 빨리 쓰게 하려고 선결제를 하게 하는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이현용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린 후 활기를 찾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미리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뚝 떨어진 매출을 올릴 기회라며 반깁니다. 나오는 수가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선불로 끊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출로 잡히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역 내 음식점에서 이렇게 10만 원 이상을 선결제한 뒤 영수증을 찍어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영합니다. 가족하고 자주 오는 식당인데 선결제를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따로 번거로운 일 없이 몸만 왔다 가도 되니까. 전통시장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인기가 높습니다. 지원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상권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8월 말까지 재난지원금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선결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글도 올라오는 상황. 재난지원금이 10가구 중 약 9가구에 돌아간 가운데 12조 원이 시장에 빨리 풀리도록 유도하는 선결제 마케팅 전쟁이 뜨겁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클럽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의 유흥시설은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단란주점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철웅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번화가입니다. 단란주점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입장할 때 체온을 측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락처를 받아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질 체크 안 하세요? 온도기가 없어가지고. 업주 본인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손님 명단을 적어놓는 장부는 아예 없습니다. 맨날 공치는데 무슨 장부가 필요해요? 어제 공쳤어요. 그저께도 공치고. 단속되나 망하나 별 차이 없다는 업주들의 푸념도 나옵니다.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는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내가. 아니 보상을 해줘가면서 뭘 해야지. 가더라면 내가 가둬요. 어차피 뭐 요나 안 요나 똑같은데. 어제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 지역 단란주점 19곳을 단속한 결과 문을 연 8곳 중 2곳이 방역수칙을 어기다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1곳은 손님이 끊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월세도 나가야 되고 유지비 같은 것도 있는데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방역당국은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차를 포함한 9개 시설을 감염 고위험 장소로 분류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요 감염 경로로 지목된 동전 노래방에 대해 오늘부터 무기한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천욱입니다. 미숙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아베 일본 정권의 지지율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자화자찬하며 일본인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사회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본어나 일본인 유전자가 뛰어나 사망자가 적다고 여기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술집.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손님을 위해 자체적으로 방역기기를 도입했습니다. いわゆるその感染を予防できるような居酒屋さん、いわゆる新居酒屋様式っていうのを開発して 이런 가운데 일본 감염자가 미국보다 적은 이유가 발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가 이것은 팬입니다를 일본어로 하면 영어로 하는 것보다 침이 덜 튀긴다며 비교한 겁니다. 그러자 SNS에선 비과학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각종 패러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his is a pen. これはペンです. roppongi. roppongi. 아울러 일본 대학교들은 일본인 유전자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인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적은 이유에는 유전자 요소가 배경이라는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사망률은 4.7%로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현저히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의 검사 건수도 26만 건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日間でここまで来た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日本人は素晴らしいというか一生懸命だなって。手洗いを良くする、あるいはこの衛生管理をしっかりとやっていく、これは世界の中でも誇ることができる日本の特性でもあろうと。 아베 총리는 다음 주 도쿄 등 나머지 지역도 긴급사태 조기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쿄 감염자 중 절반이 감염 경로를 몰라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1년의 자화자찬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1년 중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경제인들이 주목해온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처음인데요. 그만큼 중국도 코로나19의 파장이 큰 건데 대신 1,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수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시 주석 등 핵심 인사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1분간 묵념을 했습니다. 이어 시작된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처음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我们没有提出全年经济增速具体目标，主要是因为全球疫情和经贸形势不确定性。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약 1,0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재정 적자율을 높여 특별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의회격인 전인대 상임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港人治港、澳人治澳、高度自治的方针。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If it happens, we'll address that issue very strongly. 미 상원에서도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관계자들과 단체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공개적인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은 관광객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보니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방역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당 기자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해변가. 모래사장엔 줄이 쳐져 있고 사람들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해변가 한 곳에는 경찰차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Moi, je trouve que c'est très bien organisé, c'est très sympa. Ça permet aux gens d'être tranquillement et en toute sécurité enfin sur la plage. 앞서 프랑스 정부는 2달간의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지역 등에만 일부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접촉자 추적 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만든 이 앱은 휴대전화 반경 1.8m 안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이어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 접촉자 전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됩니다. And I have great confidence that by June the 1st we will have a system that will enable us, will help us very greatly to defeat this disease.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침해란 우려도 나옵니다. I think privacy is a big concern that I'm not convinced government is always willing to give up powers once they take them. 이런 가운데 영국은 봉쇄령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 뒤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어둔 채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자체는 좀 과도하다라는 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에어컨 가동, 코로나19 방역에 딜레마가 됐죠.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한지 시청자분들 문의 많은데 따져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에어컨 사용 지침, 창문은 닫고 틀어도 되지만 환기는 자주 하라는 건데요. 환기 방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시간 환기하면 실내 공기가 6번 바뀌는데요. 공기가 5번 바뀔 때 바이러스의 양은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환기가 중요한데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고 50분 수업을 했다면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10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 때 이 창문을 여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교실이라면 보통 운동장 방향으로 난 창문만 열 수 있는데요. 복도 방향 창문, 또 복도 창문도 잊지 말고 일렬로 모두 열어서 공기의 흐름을 가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에어컨에 공기 정화 장치, 헤파 필터가 있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얘가 다 헤파 필터에다가 잡아놓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0.3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걸러낸다지만 코로나19 차단 아직 입증이 안 돼 맹신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온도나 바람 세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은 약풍,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바람이 너무 셀 경우엔 침방울이 멀리 퍼질 수 있고 온도가 높으면 손으로 땀을 닦는 등 얼굴을 만지는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자가 격리자가 없는 일반 가정에서는 에어컨 사용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에어컨을 튼 이 공공장소라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신모 씨입니다. 심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건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 최 씨의 유족은 심 씨를 향해 울분을 토합니다. 최 씨는 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심 씨의 차량 문제로 다툰 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심 씨는 최 씨의 자해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심 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최 씨 유족 측은 심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죠. 시행 후 처음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르면 이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흰색 SUV가 왕복 4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5분, 53살 조모 씨가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다 2살 남자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좀 나오고 있었고 의식, 맥박, 호흡 다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애기는 자꾸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위험해요 그 애기한테 이러면서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이만큼 갔는데 바로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사고 당시 중앙 분리대도 없어 평소에도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이 많았습니다. 중앙 분리대는 아이가 숨지고 난 뒤인 오늘에서야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어린이 사망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조 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는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스쿨존을 피해서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됐고 운전자 보험 가입은 급증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목적지를 입력하자 내비게이션에 2가지 경로가 뜹니다. 스쿨존 우회 경로를 클릭하자 시간이 2배 넘게 걸리는 길을 안내합니다. 어린이 보호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렇게 스쿨존을 피해가는 어린이 보호 경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SK텔레콤의 T맵이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카카오네비와 네이버지도 역시 같은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민식이법에 운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스쿨존에 보통 이제 과속을 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신경 써서 지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그 학교 근처에 가지는 뭐 겁이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뜰 거예요. 그 뭐 5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강화된 벌금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운전자 보험 판매 건수는 83만 건, 올 들어 3월까지 월 평균 판매 건수보다 2배 넘게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운전자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보상 액수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 가입 급증 같은 현상이 실제 어린이 교통 안전을 담보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구하라법은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씨의 사연처럼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자 구하라 씨 오빠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 처리가 불발되자 구하라 씨 오빠 호인 씨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20대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어요. 동생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 14년 전에 친권을 포기했던 친모는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친부모가 절반씩 상속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림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국회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입법 청원을 올렸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위안 의무라는 것이 어느 법인지, 그다음에 해태한 것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경우인지, 전적으로 다 상속 결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게 다 의견이 많아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추진돼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원했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성모, 티아라 등 스타 가수들을 많이 발굴해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광수 프로듀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로드 매니저 출신으로 가요계에 발을 디딘 김광수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조성모, SG 워너비, 시아, 티아라 등 유명 가수들을 대거 발굴해 가요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립니다. 지금도 송가인, 홍자 등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인기 가수들의 소속사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씨가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엠넷의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시즌 1 당시 기획사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를 나눠주고 소속 연습생들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조작 정황이 드러난 해당 프로그램의 안모 PD와 김모 총괄 프로듀서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부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들, 자동차의 특정 장치 결함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차와 BMW 등 126개 차종 55만 대가 무더기로 리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BMW 차량에 불길이 솟구칩니다. 차량 형체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차량 엔진룸 냉각기 결함으로 추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장치 결함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차량 54만 9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BMW 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 총 7개사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26개 차종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산타페와 소렌토, 카니발 차량은 2005년과 2009년 사이 만들어진 노후 차량이 대상입니다. 제동장치 안에 이물질이 섞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를 세우는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섞여가지고 모듈 안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BMW 코리아의 520D 모델은 냉각기 결함으로 주행 중 화재가 끊이지 않아 리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한 냉각기에서도 결함이 나타나자 다른 모델 79개 차종의 냉각기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냉각기 결함이 확인되면 아예 부품을 교체해줄 방침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들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건강 이상설이 다돌 만큼 잠적이 길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20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거처를 강원도 원산에서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강동군으로 옮긴 정황을 미국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승마용 말과 기차도 포착됐는데 정보가 노출되면서 거처를 옮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건강 이상설을 깨고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이후 또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 당국이 최근 원산에서 평양 외곽 강동군 별장으로 거처를 옮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평양에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후 원산에서 머물던 김 위원장이 이번 주부터 강동군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김정은의 차량과 기차, 말 등이 강동군 별장에서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승마 취미가 있어 거처를 옮길 때도 말 운반용 트레일러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 당국은 건강 이상설이 한창이던 지난달 15일과 20일 사이 원산에서 부축 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포착하는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김 위원장의 동향을 집중 추적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원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경호에 상당한 부담이 되죠. 숙소를 수시로 바꿀 개연성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평양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임시 거처인 특각과 기차에서 통치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기자를 피해 조사실에 올라갔는데요. 부산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진우 기자, 오전 시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오늘 오전 8시쯤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사퇴한 지 29일 만입니다. 오전 시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온 뒤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0층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공개 소환도 검토됐지만 오전 시장 측이 강력히 거부하면서 끝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 시간에 여직원을 집무실로 부른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비서실을 포함한 시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보좌관을 비롯한 정무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해왔습니다. 특히 지난주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 여성이 오전 시장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는데요. 경찰은 또 다른 성폭력 사건과 정무라인의 사건 무마 시도 등 7건의 추가 고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전 시장은 사퇴 이후 경남 거제 펜션에서 목격된 것 말고는 여러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엔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4,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 가운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9천만 원과 뇌물수수액인 4,221만 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간부를 지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에서 받은 책값과 골프채, 항공권 대금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아들 인턴십 기회 제공과 친동생 취업 청탁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사이 사적 친분 관계와 뇌물 금액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좀 사실들을 좀 더 규명하고 법률 적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 같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여권 핵심 인사들로부터 감찰 무마 청탁을 받아 직권을 남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60, 70년대 온 국민을 TV 수상기 앞에 모이게 했던 박치기왕 고 김일 선수. 스포츠 영웅으론 5번째로 국립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전쟁 후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흑백 TV 앞에 모인 국민들에게 김일은 영웅이었습니다. 김일 선수는 장기인 박치기와 경수로 같은 선수를 완전히 제압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스승 역도산을 만나 프로 레슬러가 된 김일은 6, 70년대 사각의 링을 평정한 뒤 2006년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치기로 전 국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 고 김일 선생은 스포츠 영웅으로 이곳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오늘 대전 현충원에 저희 아버님 안장식을 갖게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라톤 손기정을 시작으로 민관식, 서윤복, 김성집에 이어 박치기왕 김일은 한국의 스포츠 영웅 5번째로 국립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링복귀를 앞둔 마이크 타이슨이 이번엔 중국 팬들을 겨냥해 깜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섀도복싱을 선보이는데 54살의 나이가 믿기질 않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흰 개가 말리고 나서야 끝이 나는데요. 타이슨은 과거에도 마오쩌둥이 자신의 우상이라며 문신을 새기기도 했죠. 홀리필드와 복귀전을 앞두고 중국 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슨 펀치의 3배나 센 게 투수의 강습 타구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도 아찔한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투수가 느낄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닷새 전 롯데 투수 이승헌의 머리를 강타한 타구. 다행히 지금은 회복됐지만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손에도 맞고 다리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특히 얼굴에 맞을 땐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네, 근데 맞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시합할 때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바깥쪽 짚고 던지는 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타자가 친 타구가 투수에게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수와 타자와의 거리는 불과 18m. 언제 어떻게 공이 날아올지 몰라 두려움이 앞섭니다. 딱 하는 순간 날아오는 엄청난 타구 속도. 보호망을 치고 보호 헬멧을 썼는데도 절로 몸이 움츠러듭니다. 전성기 시절 스치기만 해도 상대를 KO시켰던 핵주먹 타이슨의 순간 타격 힘이 1톤으로 알려졌는데 투수의 공이 배트에 정통으로 맞을 때의 힘을 무게로 따지면 약 3.5톤. 마운드로 전달되는 거리를 감안해도 무려 3배는 더 강력한 겁니다. 가끔 운이 좋아 공이 글러브에 들어가면 제5의 야수라며 박수를 받지만 투수들은 오늘도 잠재된 공포를 안고 마운드에 섭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여름은 지난해보다는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는 훨씬 무덥고 집중호우도 자주 내릴 걸로 기상청은 전망했는데요. 올해 폭염일은 20에서 25일, 열대야는 12에서 17일로 예상됐는데 이 정도면 지난해의 2배 수준입니다. 이 태풍도 2-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고 또 중부와 호남에 비 소식이 있어서 더위는 잠시 꺾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올 텐데 중부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과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또 초여름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채널A는 저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취재에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고 채널A의 윤리 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보도본부는 취재 단계의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상조사위는 대표이사를 포함 사내 관계자 10명을 대상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취재 진실성 투명성 위원회에 제출해 3차례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채널A는 53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25일 채널A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본부의 취재 윤리 에디터를 두고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찰 및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취재의 관행을 살펴보고 더 나은 뉴스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신뢰받는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에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